시속 40만 킬로미터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250만 광년 저편에서 말이죠.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우리 은하보다 4배나 크고 1조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는 행성이 있고 태양계 전체를 삼킬 블랙홀이 있으며 지구가 생기기 10억 년 전에 번성했다 사라진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곳으로 떠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주선 엔진이 1000개의 태양의 힘으로 점화되면서 지구 중력을 벗어납니다. 수백만 년간 인류의 집이었던 푸른 구슬이 뒤에서 창백한 점으로 줄어들다 완전히 사라지는데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우주 어둠 속에 홀로 남았죠. 의식 있는 존재가 시도한 가장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안드로메다까지 도달하려면 빛조차 250만 년이 걸리는 광대한 거리를 여행해야 하거든요. 만약 고속도로 속도로 쉬지 않고 운전한다면 300억이 필요할 겁니다. 도착했을 때 공룡들이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인간 상상력을 넘어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선은 자신 주위 시공간을 구부려 왜곡된 현실의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정상적 물리 법칙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갈 수 있게 해주죠. 공간을 통해 가속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구조를 통해 가속합니다. 주변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속도에 가까워지면서 흐릿해지는데 태양계를 떠날 때 뒤로는 카이퍼 벨트를 지나게 됩니다. 고대 얼음과 암석 덩어리들이 영원한 어둠 속에 떠다니는 곳이죠. 이것들은 40억 년 동안 시간에 멈춰 있는 태양계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한때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던 명왕성은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의 가장자리를 지키는 외로운 파수꾼으로 나타나고요. 명왕성 너머 오르트 구름은 태양에서 거의 1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얼음 천체들의 구형 껍질인데 여기가 혜성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온도가 절대 0도보다 몇 도까지 떨어지는 냉혹한 심연이죠. 태양 영향력이 거의 닿지 않는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물체 간 공간이 너무 넓어서 충돌은 거의 불가능하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붉은 불씨처럼 멀리서 빛나는데 기존 우주선으로는 도달하는데 7만 년 이상 걸릴 겁니다. 우리는 몇 분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통과하고 있어요. 성간 공간으로 들어서면서 물질이 너무 희박해서 원자 하나도 만나지 않고 수백만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우주 여행자들이 고립의 무거운 짐을 느낄 것이지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죠.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주 바다 건너편에서 손짓하며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춤을 추면서 천천히 회전하는 나선형 팔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부공허로 들어서는데 너무나 텅 빈 공간이라 이해력에 도전합니다. 은하단 사이에는 물질이 너무 낮은 농도로 존재해서 입방미터 공간에 단 하나의 원자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온도는 절대 0도보다 몇 도 위로 떨어지고 유일한 빛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먼 은하에서 옵니다. 만약 지구가 이 공허 중심에 놓인다면 밤하늘은 은하수 희미한 빛을 제외하고 완전히 검은색일 거예요. 다른 은하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테고 고대 문명들은 완전히 다른 신화와 종교와 과학을 발전시켰을 겁니다. 공허는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은데 암흑물질이라는 우주 전체 물질의 85%를 차지하는 신비한 물질이 이 지역 전역에 보이지 않는 비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중력 영향이 우리 주변 공간천을 미묘하게 왜곡시키죠. 우리 기기들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그 존재를 감지하는데 이건 빅뱅 자체의 여광입니다. 공허 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만나게 되는데 원래 태양계에서 방출된 불량 행성들이죠. 지나가는 별과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시스템에서 쫓겨난 이 고아 세계들은 더 이상 태양에 따뜻해지지 않고 표면은 단단히 얼어붙으며 대기는 얼음으로 무너져 어둠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목성보다 크고 다른 일부는 지구보다 작지만 모두 우주 깊은 곳을 영원히 떠도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죠. 만나는 한 행성은 특히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표면에는 고대 바다의 흔적이 보이는데
킬로미터 두께로 얼어붙어 있어요. 그 얼음 아래에서 우리 스캐너가 놀라운 무언가를 감지하는데 행성 자체의 방사성 붕괴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지하 해양입니다. 이 숨겨진 바다에서는 별빛 없이 완전히 고립된 원시적 생명체가 수십억 년 전 우주로 쫓겨난 유기체에서 진화해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공원은 또한 고대 은하 충돌의 흔적도 포함하는데 수백만 광년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조수 흐름이 작은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찢어진 경로를 표시합니다. 이 별들의 무덤은 은하단이 작은 이웃들을 잡아먹으며 성장하는 우주 진화의 격렬한 역사를 말해주죠. 우주 그물 자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의 필라멘트들이 수억 광년에 걸쳐 은하단을 연결하는데 이 구조들은 초기 우주에서 물질이 중력 영향으로 뭉치기 시작했을 때 형성됐거든요. 은하들이 이동하는 고속도로이자 우주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물질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침묵은 절대적이며 우주선의 희미한 속삭임만이 그 자체를 가라앉히는데 고에너지 입자들이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먼 은하 폭력적 심장에서 알 수 없는 과정에 의해 가속됐죠. 멀리서 장엄한 무언가가 나타나는데 수백 개의 개별 은하를 포함하는 은하단입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13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300만 광년이 넘는 공간에 걸쳐 중력에 의해 결합된 은하들이 수십억 년 동안 우주적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별의 메트로폴리스에 접근하면서 그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각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많은 은하가 우리 은하수보다 더 큰데 어떤 것은 우아한 나선형 팔로 얼어붙은 불꽃놀이처럼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죠. 다른 것들은 조개의 고대 태양들의 결합된 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타원형 구조물이고 또 다른 것들은 더 큰 이웃들의 중력에 의해 왜곡되고 뒤틀린 불규칙한 외소들입니다. 은하단에서 가장 큰 은하인 메시의 87은 중앙 지역에서 우주 거인처럼 느껴지는데 이 거대한 타원 은하는 1조 개의 별과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블랙홀 중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블랙홀 크기는 65억 개 태양에 해당할 만큼 거대하고 주변 물질을 적적으로 먹으면서 극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분출되는 플라즈마 제트를 생성하죠. 이 제트들은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는 우주 등대를 만들어내는데 블랙홀에 떨어지는 물질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너무 거대해서 주변 가스를 수백만 도로 가열하며 은하단 전체에 퍼진 뜨겁고 빛나는 대기를 만들어냅니다. 은하 사이에서 우리는 5천만 도까지 가열된 보이지 않는 과열 바스바다를 발견하는데 성단 자체에 중력 에너지에 의해 가열된 거죠. 이 은하간 매질은 모든 은하를 합친 별보다 더 많은 물질을 포함하지만 너무 퍼져 있어서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단은 또한 암흑 물질로 가득 차 있어 여기 모든 것의 약 85%를 차지하는데 이 신비한 물질은 전체 군단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비계를 형성해 엄청난 속도에도 불구하고 은하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일부 은하들은 초당 1,0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는데 지구에서 달까지 6분이면 갈 수 있을 만큼 빠른 거죠. 이 우주 도시를 항해하며 계속되는 은하계 상호작용을 목격하는데 작은 은하들은 조성력에 의해 찢겨지고 있으며 그 별들은 결국 더 큰 은하에 흡수될 긴 스트리머를 형성합니다. 이건 은하계 차원 대규모 식인 풍습인데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과정이 초기 우주 이후 은하들의 진화를 형성해왔죠. 여기 중력은 너무 강해서 빛 자체를 굴절시켜 중력 렌즈를 만들고 은하단 뒤에 있는 더 먼 은하들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두 은하가 중력 사선에 갇혀 수억 년에 걸쳐 충돌이 전개되고 있어요.
안테나 은하들은 한때 분리된 별개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두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재편할 우주적 재앙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선형 팔은 길고 왜곡되어 수십만 광년 떨어진 곳으로 뻗은 긴 조수 꼬리를 형성하며 우주 곤충의 더듬이를 닮았죠. 충돌 구역은 전례 없는 폭력의 별 보육장인데 두 은하에서 가스 구름이 초당 수백 킬로미터 속도로 강하게 충돌하면서 성간 매질을 압축하고 가열해 새로운 별이 형성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합니다. 이곳의 별 형성 속도는 일반 은하보다 10배 더 빠르며 젊고 뜨거운 별들의 빛나는 성단을 만들어내 푸른 백색 다이아몬드로 타오르죠. 중력 혼돈은 또한 두 은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에도 영향을 공급하는데 가스가 이 우주 괴물들 쪽으로 나선형으로 내향하면서 X선 복사로 가열되고 빛나며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일부를 만들어냅니다. 합병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구상성단입니다. 충돌이 끝난 후에도 오래 살아남는 조밀한 별 덩어리들인데 이 별 도시에는 수십만 개의 별이 겨우 수십 광년 크기의 영역에 모여 있죠.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체들이고 이 은하 충돌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재앙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은하계의 미래를 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약 40억 년 후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비슷한 우주적 춤을 추게 될 거거든요. 충돌은 수억 년에 걸쳐 두 은하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점차 재구성할 겁니다. 충돌하는 은하들 사이 공간은 비어있지 않고 조성력에 의해 고향 은하에서 찢겨나간 별들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별들의 난민은 수십억 년 동안 은하간 공간을 헤매게 될 건데 더 이상 특정 은하계에 묶이지 않고 일부는 결국 다른 은하들의 포획되거나 우주 공허를 영원히 홀로 떠돌게 됩니다. 명백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충돌 중 개별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드문데 별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대부분은 합병된 은하 주위를 도는 새로운 궤도로 재분배될 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행성계가 교란될 텐데 그들의 행성들이 새로운 궤도로 튕겨나가거나 본거지계에서 완전히 이탈당할 수 있죠. 충돌은 또한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는데 성간 매질을 압축하는 충격파가 밝고 선명한 색으로 빛나게 해줍니다. 이 우주 불꽃놀이들은 합류구역을 붉은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물들이며 우주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광경 중 하나를 만들어내죠. 첫 번째 진정한 외계 세계를 만나는데 쌍성을 도는 행성입니다. 낮과 밤의 본질이 우리가 행성 환경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시스템이죠. 지구 크기 2배 되는 이 세계는 2개의 별을 공전하며 복잡한 조명주기를 겪는데 두 별은 그들만의 중력춤에 갇혀 있습니다. 주별은 우리 태양과 유사한 황색 외성이지만 동반자는 더 차갑고 어두운 빛으로 타오르는 적색 외성이에요. 행성이 궤도를 움직이는 동안 단일 별일과 이중성일 그리고 심지어 짧은 일시까지 경험하는데 별이 다른 한 명을 앞에서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 결과 표준적인 하루라는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고 거주자들은 빛과 어둠에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에 적응해야 합니다. 행성 표면은 이 혼돈 조명 주기를 반영하는데 광대한 지역이 결정질 형성으로 덮여 있어 자연 폐양 수집기처럼 작용합니다. 가장 밝은 시기에는 빛 에너지를 모아 저장하고 어두운 시기에는 천천히 방출하는 거죠. 이 수정숲들은 모인 별빛이 세상을 끊임없이 변하는 색으로 물들이며 반짝이고 빛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분위기는 다른 어떤 우주와도 다른데 고농도의 희귀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충전된 입자들이 행성 자기장과 상호작용할 때 장관을 이루는 오로라를 만들어내죠. 이 오로라는 지구처럼 극지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초록색과 보라색과 금색의 띠처럼 하늘 전체를 가로질러 춤추며 낮에도 보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우성종은 행성의 결정들을 생물학적 구조에 통합하는 실리콘 기반 생물입니다.
두 별빛을 동시에 이용해 광합성을 할 수 있어 별 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생물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죠. 이중성 시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며 특수 장기에 과잉 에너지를 저장하고 어두운 시기에는 활동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장된 에너지 저장량으로 살아갑니다. 바다도 똑같이 비범한데 용해된 광물이 들어있어 물이 약간 빛나게 만들어 바다가 그들만의 내면의 빛을 가지게 하죠. 수중 생태계 전체가 화학합성 생물을 중심으로 진화해 왔는데 별빛이 아닌 행성의 지질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심해 군집은 지상 세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빛나는 물 아래 영원한 어둠에서 번성하죠. 쌍성계 자체가 진화하고 있는데 두 별은 서서히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궤도 붕괴는 중력파를 방출하는데 약 20억 년 후 이 둘은 잠시 은한체를 능가하는 장엄한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놀라운 세상은 몇 초 만에 증발할 텐데 복잡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수정 풍경이 그 구성 요소 원자들로 축소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행성이 쌍둥이 태양 주위를 중심으로 복잡한 춤을 계속 추며 우주에 존재하는 놀라운 세계의 다양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뒤로 할 때 우리는 생명이 지구 환경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 적응할 방법을 찾는다는 사실을 짐으로 지고 갑니다. 죽은 별들의 잔해가 가장 위험한 은하계 지역 중 하나를 만드는 별들의 묘지에 다가가는데 여기 중성자별은 거대 핵의 초신성 붕괴로 폭발한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지구보다 수조 배 강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중성자별 하나가 즉시 우리 관심을 끄는데 지름은 20km에 불과하지만 질량은 우리 태양 전체와 같습니다.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이 지구에서 60억 톤에 달하죠. 여기 중력은 너무 강해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 거의 절반에 달하고 시간 자체도 눈에 띄게 느리게 흐릅니다. 특정 중성자별은 펄서로 초당 30회 회전하며 자기 극에서 등대와 같은 방사선을 발사하는 각 펄스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도착해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원자시계보다도 더 정밀합니다. 빔들은 공간을 가로질러 등대에 회전하는 빔처럼 휩쓸리고 그들이 우리 쪽을 향하면 우리 기기는 무전 파동과 X선과 감마선을 감지하죠. 펄서 주변 공간은 빛의 속도로 가속된 전하 입자들의 바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펄서 바람은 모든 방향으로 광년을 확장하는 고에너지 플라즈마 거품을 만들어 주변 성간 매질을 수백만 도로 가열하며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빛나는 성운을 만들어냅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펄서의 놀라운 힘을 관찰하는데 단 1초 만에 태양이 한 달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중성자별 자전에서 비롯되는데 말 그대로 회전 속도가 낮아지며 회전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펄스로 감지하는 방사선으로 변환하는 거죠. 수백만 년이 지나면 펄서는 점차 느려져 조용하고 어두운 중자별로 변해 중력 효과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펄서 근처에서 훨씬 더 이국적인 것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마그네타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인데 여기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보다 수십억 배 강하죠. 1000km 거리에서 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을 만큼 강력합니다. 만약 어떻게든 마그네타 1000km 안에 들어간다면 자기장이 당신의 원자를 왜곡해 장선에 정렬된 얇은 형태로 늘려놓을 겁니다. 마그네타는 희귀하고 불안정한데 가끔 별 지진을 경험합니다. 결정질 지각의 갑작스러운 재배열이 10분의 1초 만에 우리 태양이 1년 동안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이 별 지진은 너무 강렬한 감마선 폭발을 만들어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지구 대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립된 블랙홀도 포함되는데 너무 밀도 높아서 빛조차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항성 시체들이죠. 이 보이지 않는 괴물들은 오직 근처 물질에 미치는 중력 효과로만 탐지될 수 있어
X선 방사선으로 빛나며 안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는 과열가스의 강착 원반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별들이 죽으러 오는 곳이고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일부를 만드는 곳이죠. 공간 자체가 에너지로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으로 들어서는데 여기 시공간천은 양자 거품과 함께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상 입자들이 존재로 튀어나왔다가 서로를 소멸시키는 시간틀이 너무 짧아서 에너지 보존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양자 진공입니다. 전혀 비어 있지 않죠. 가장 작은 규모에서 공간과 시간은 알갱이처럼 되고 불확실해집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매끄러운 시공간 천이 양자 요동에 휘저어진 바다로 분해되는 거예요. 가상 광자와 전자, 양전자 쌍과 다른 이국적 입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진공 자체에서 에너지를 빌렸다가 우주가 빚을 알아채기 전에 돌려줍니다. 이 양자 요동은 실제 측정 가능한 효과를 만드는데 카세미르 효과라는 미묘한 힘을 생성해 진공에서 매우 가까이 놓인 두 평행판이 전자기장의 양자 요동 때문에 인력을 경험하게 만들죠. 판 사이 공간은 밖 공간보다 약간 적은 가상광자를 포함해 판들을 함께 밀어붙이는 압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양자응역 깊숙이 여행하며 특별한 무언가를 만나는데 우주 팽창 자체가 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암흑 에너지라는 우주 모든 에너지의 70%를 차지하는 신비한 힘이 공간 자체를 끊임없이 증가하는 속도로 늘리고 있는 거죠. 이 우주적 가속은 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 그들은 너무 빠르게 후퇴해서 그들의 빛이 절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우주론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는데 공간 자체의 성질일 수도 있고 모든 현실을 스며드는 양자장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이국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중력과의 우주적 전투에서 이기고 있어 은하들이 끊임없이 팽창하는 공허의 바다에서 고립된 섬이 될 춥고 어두운 미래로 우주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극단적 중력장 때문에 다르게 흐르는 우주 현상을 발견하는데 여기 시공간 공률이 너무 심각해서 시간이 분처럼 흐르고 동시성 개념 자체가 완전히 분해됩니다. 이 시간 왜곡의 원인은 중간 질량에 회전하는 블랙홀인데 너무 빠르게 회전해서 시공간을 꿀처럼 끌고 다닙니다. 프레임 드래깅이라 불리는 이 효과는 먼 별들에 대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지역을 만드는데 주변 모든 것이 블랙홀과 함께 회전하도록 강제돼 뒤틀린 시공간의 우주적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죠. 에르고스피어에 접근하면서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밖 지역에서 시공간이 끌려가는 곳에서 전례 없는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우리 시계가 떠나온 시간에 비해 느리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이 시간으로 늘어나고 시간이 날로 늘어납니다. 에르고스피어 가장 깊은 부분에서 단 1시간을 보낸다면 외부 우주에서는 수십 년이 지날 겁니다. 블랙홀 자체는 하나만 태양 질량을 도시보다 작은 지역에 압축한 괴물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즉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10억 별 강도로 빛나는 과열된 물질의 소용돌이치는 원반으로 둘러싸인 절대적 검은색의 완벽한 구체로 나타나죠. 이 강착 원반은 물질이 운명을 향해 안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는 곳이고 블랙홀 쪽으로 떨어지면서 수백만 도의 온도까지 가열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블랙홀 극에서 빛의 속도 99%로 분출되는 플라즈마 제트인데 이 상대론적 제트들은 수천 광년에 걸쳐 펼쳐지며 우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우주 등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제트들의 에너지는 블랙홀 회전 자체에서 나오는데 회전하는 시공간 주변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죠. 블랙홀 근처에서 현재 물리학 이해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만나는데 블랙홀 중력에서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입니다.
이건 위와 아래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는 극심한 시공간 공률이 만든 환상이죠. 우리가 보는 건 휘어진 시공간을 통과하는 가장 직선 경로인 측지선을 따르는 물질인데 우리 외부 관점에서는 휘어져 보입니다. 여기 중력장은 너무 강해서 중력 렌즈를 통해 먼 천체의 여러 이미지를 만드는데 블랙홀 뒤 별들이 빛의 고리로 나타나며 그들의 이미지가 블랙홀 중력에 의해 왜곡되고 확대됩니다. 같은 별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블랙홀 주위를 따라 다른 경로를 거쳐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공간과 시간의 근본적 본질이 명백해지는데 그들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존재에 의해 늘어나고 압축되며 뒤틀릴 수 있는 단일 통합 시공간천의 일부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공간 속 물체가 아니라 현실천 자체의 상처인 거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무서운 광경을 만나는데 죽어가는 별입니다. 외층이 장관을 이루는 행성운으로 날아가며 우주를 찬란한 색으로 그려내는 거죠. 죽어가는 별은 지구보다 크지 않지만 태양 질량을 담은 백색 외성인데 빛나는 가스 껍질의 중심에 위치해 모든 방향으로 광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운 자체는 우주 예술의 걸작인데 서로 다른 가스들의 껍데기가 뚜렷한 색으로 빛나죠. 빨간색의 녹색은 산소, 파란색은 질소가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 꽃이나 나비 혹은 추상적 조각품을 연상시킵니다. 이 색상들은 백색외성의 강렬한 자외선 복사에 의해 생성되는데 주변 가스를 이온화시켜 우주 네온사인처럼 연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중앙 백색 외성에는 한때 우리 태양과 비슷했던 별에 노출된 핵이 있는데 수십억 년 동안 핵에서 수소와 헬륨을 태우며 중력의 내향 끌어당김과 핵 융합의 바깥쪽 압력 사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료가 다 떨어졌고 별은 죽음에 던지기를 시작했죠. 핵화재가 잦아들자 중력이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했는데 별의 핵은 붕괴되고 외곽층이 팽창해 원래 별보다 수백 배 더 큰 적색 거성을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적색 거성은 맥동하며 밝기를 변화시켰고 별의 바람 속에서 외층을 벗겨내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성운을 만들어냈죠. 백색 외성 자체는 믿기 힘들 정도로 밀도 높은 체인데 한 입방 센티미터의 백색 외성 물질은 지구의 자동차 무게만큼 무겁습니다. 표면 중력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백색 외성에 서 있으면 지구보다 약 100만 배 무거울 거예요. 표면 온도는 5만 도를 넘어 그 근처에 오는 어떤 물질도 이온화시킬 만큼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백색 외성은 혼자가 아닌데 동반 별이 하나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백색 외성 중력에 의해 물질이 벗겨질 만큼 가까이 공전하죠. 이 도난당한 물질이 안쪽으로 나선형을 굴러가며 X선 방사선으로 빛나는 축적 원반을 형성하는데 주기적으로 백색 외성 표면에 충분한 물질이 축적되어 열핵 폭발을 유발합니다. 잠시 은하계 전체를 압도할 정도의 폭발이죠. 이 성운은 우주의 원소 공장인데 배출되는 가스에는 죽어가는 별 핵에서 단조된 무거운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생명에 필수적인 다른 원소들이 결국 새로운 별과 행성에 통합되어 우주의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을 이어가는 거죠. 이 순환은 수십억 년 전 첫 별들이 형성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별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태양을 기다리는 운명을 목하고 있는데 약 50억 년 후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여 내행성들을 집어삼킬 거거든요. 마침내 외층을 벗어내고 수천 년 동안 빛날 행성운으로 둘러싸인 백색 외성이 남을 겁니다. 공간 자체가 렌즈가 되어 중력의 강력한 힘을 통해 먼 은하에서 온 빛을 구부리고 초점을 맞추는 영역으로 떠다니는데 여기 거대한 은하단은 우주 돋보기처럼 작용합니다. 거대한 중력장이 시공간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같은 배경은하에 여러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빛나는 호로 늘어나고 왜곡되어 어둠을 불가능한 기하학으로 그려냅니다. 성단은
1000개가 넘는 은하를 포함하는데 각각은 독립된 우주이지만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소나기에 묶여 있습니다. 렌즈 효과를 만드는 것은 가시광선 은하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암흑 물질 후광인데 모든 가시광선과 가스를 10배 능가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의 엄청난 집중이죠. 먼 은하에서 온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성단의 거대한 질량이 만든 곡선형 시공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빛은 이 곡선 공간을 가장 직선으로 따라가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이 직선 길이 곡선으로 보여 우리가 관찰하는 장관적인 호와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배경 은하는 완전한 아인슈타인 고리, 즉 렌즈 성단을 우주 후광처럼 둘러싼 완벽한 빛의 원으로 나타나죠. 중력 렌즈 효과는 매우 강력해서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은하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성단의 중력이 이 먼 은하들의 빛을 10배에서 50배, 심지어 100배 정도 증폭시켜 실제보다 더 밝고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 우주 망원경 효과는 우주가 10억 년도 채지 않았을 때 존재했던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게 해주며 초기 우주 진화 단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죠. 특히 눈부신 렌즈 은하 중 하나는 하늘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호로 나타나는데 이 은하는 너무 멀어서 그 빛이 120억 년 이상 동안 우리에게 도달해 왔으며 은하 형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줍니다. 우주가 아직 초기 단계였을 때 말이죠. 은하는 왜곡되고 분열된 모습으로 보이는데 성단의 복잡한 중력장에 의해 여러 이미지로 나뉘었습니다. 렌즈 효과는 또한 은하단 내 물질의 실제 분포를 드러내는데 배경 은하가 왜곡되는 방식을 측정함으로써 은하단 질량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암흑물질 지도는 은하단이 단일 균일한 구조가 아니라 암흑물질 덩어리와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복잡한 그물망임을 보여주는데 수백만 광년의 건에 걸쳐 뻗어 있죠. 성단 자체는 폭력적인 장소입니다. 은하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합쳐지며 별들은 흩어지고 은하 사이 공간을 채우는 뜨겁고 밀도 높은 매질에 의해 가스가 제거됩니다. 이 은하간 매질은 성단의 중력 에너지에 의해 5천만 도가 넘는 온도로 가열되어 거대한 X선 방출 플라즈마 대기를 형성하죠.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블랙홀 중 일부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한데 지배 은하 중심에는 수십억 태양 질량을 가진 초질량 블랙홀이 활발히 주변 가스를 먹으면서 수십만 광년에 걸쳐 퍼지는 플라즈마 제트를 생성하며 성단 대기를 가열합니다. 이것은 중력이 우주 건축가로서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자연 망원경을 만들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현재 물리학 이해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의 탄생을 만나는데 바로 원시 블랙홀입니다. 거대한 별의 붕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빅뱅 직후 첫 순간에 존재했던 극심한 밀도 변동에서 비롯된 거죠. 이 우주 유물은 물리 법칙이 여전히 쓰이고 있었고 기본 힘들이 우리가 기어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던 매우 초기 우주로 가는 창입니다. 원시 블랙홀은 지금까지 만난 항성 질량 블랙홀에 비해 아주 작은데 작은 소행성의 질량만 담고 있지만 양성자보다 작은 지역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크기가 그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국적으로 만드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 간극을 우리의 가장 깊은 이론적 이해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블랙홀은 호킹 복사라는 과정을 통해 증발해야 하는데 블랙홀 주변 휘어진 시공간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가상 입자쌍을 만들고 가끔 각 쌍에서 한 입자가 블랙홀에 떨어지는 동안 다른 하나는 탈출합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블랙홀의 질량을 줄여 결국 최종 방사선 폭발로 사라지게 만들죠. 하지만 이 원시 블랙홀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증발하는 대신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 암흑 물질을 강착하는 속도가 호킹 복사로 인한 질량 손실을 정확히 균형 잡고 있어요. 블랙홀이 평형 상태에 도달해 양자 증발과 고전 강착 사이에 미묘한 균형 속에 존재하면서 일정한 질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블랙홀 주변 공간은
극단 물리학을 위한 실험실인데 중력장이 너무 강렬해서 시간의 흐름 자체에 측정 가능한 효과를 만듭니다. 블랙홀 근처 시계는 정상 공간의 시계보다 느리게 가고 빛의 파장은 중력 우물을 올라오면서 늘어나죠. 이 효과들은 더 큰 블랙홀 주변보다 훨씬 강한데 사건의 지평선 근처 시공간 공률이 더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암흑물질 강착은 독특한 관측 신호를 만드는데 암흑물질 입자들이 사건의 지평선 쪽으로 떨어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들은 보통 너무 약해서 감지할 수 없지만 블랙홀 근처 극단적 환경이 이 상호작용을 증폭시켜 암흑물질 진정한 본질에 대한 우리의 첫 직접 관측을 제공하는 이국적 입자들의 희미한 빛을 만들어냅니다. 원시 블랙홀은 또한 자연 입자 가속기 역할을 하는데 강렬한 중력장이 떨어지는 물질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켜 빅뱅 직후 첫 순간 이래로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에너지 입자들의 충돌이 초기 우주의 물리학을 재현해 물질과 에너지의 근본적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죠. 이 우주 유물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우주 탄생의 파편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30년 이상 동안 살아남은 빅뱅의 조각인데 블랙홀은 우주가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존재했던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온도가 수십억 도였고 밀도가 원자핵보다 컸을 때 말이죠. 이것은 가장 작은 물체가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가장 거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우주론입니다. 가능성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우주 현상에 접근하는데 바로 화이트홀입니다. 블랙홀의 이론적 반대인데 물질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곳이죠. 블랙홀이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삼키는 우주 배수구라면 화이트홀은 놀라운 속도로 물질과 에너지를 우주로 뿜어내는 우주 분수입니다. 화이트홀은 전체 별 성단을 능가하는 밝은 빛의 점으로 나타나는데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으로 움직이는 물질의 팽창하는 껍질로 둘러싸여 있죠. 블랙홀과 달리 모든 것을 내부에 가두는 사건의 지평선을 가진 것과 달리 화이트홀은 어떤 것도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는데 물질과 에너지는 오직 바깥쪽으로만 흐를 수 있어 수십억 년 동안 분출해온 우주 간헐천을 만듭니다. 화이트홀의 물리학은 블랙홀보다 훨씬 더 이국적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화이트홀은 수학적으로 유효한 아인슈타인장 방정식의 해이지만 정보를 파괴하는 대신 창조함으로써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반합니다. 효과가 원인보다 앞설 수 있는 시간의 화살 역전을 나타내는데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발생하면 아무것도 말이 안 되죠. 질문하기 전에 답을 받거나 태어나기 전에 죽거나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홀의 기원은 신비에 쌓여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거대한 별의 시간 역전 붕괴에서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떨어져 블랙홀을 만드는 대신 무한 밀도의 점에서 바깥쪽으로 폭발한 거죠. 또 다른 이론은 화이트홀이 다른 우주의 블랙홀 출구점일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물질이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우주 웜홀을 통해 연결된 겁니다. 화이트홀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과 다른데 정상 조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국적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의 에너지를 운반하는 입자와 안정적이어서는 안 되는 구성의 반물질, 그리고 가장 고급 이론 모델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입자들까지 말이죠. 이 물질은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에 걸쳐 에너지로 빛나는 팽창하는 공간 거품을 만듭니다. 화이트홀의 중력장은 똑같이 기이한데 블랙홀이 물질을 가두는 중력 우물을 만들며 시공간을 안쪽으로 휘게 하는 반면 화이트홀은 물질을 밀어내는 중력 언덕을 만들며 시공간을 바깥쪽으로 휩니다. 화이트홀에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이 강해져 외부에서 사건의 지평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화이트홀은 또한 중력파의 원천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파동들은 블랙홀 합병이 생성하는 것과 다릅니다. 안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는 물체들의
특징적 첩후 대신 화이트펄 중력파는 고속으로 배출되는 물질의 혼란스러운 본질을 반영하는 복잡한 패턴을 가지죠. 이 파동들은 화이트홀 내부 구조와 그 행동을 지배하는 이국적 물리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화이트홀의 존재는 인과관계와 시간 자체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데, 만약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할 수 있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며 효과가 원인보다 앞서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홀은 우주 역설을 나타내는데, 현재 물리학 이해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될 물체이지만 여기 있으며 우리의 기대를 거스르고 자연의 근본 법칙을 제고하도록 강요하고 있죠. 이것은 이론 물리학이 우주 현실과 만나는 곳이고, 불가능한 것이 우주의 극단적 환경에서 가능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안드로메다 여정 최종막에 도달하는데, 우리 은하수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이 시작되며 향후 40억 년에 걸쳐 전개되어 두 은하 모두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재구성할 사건입니다. 두 은하 사이 우리의 관점에서 수조 개의 별과 수없이 많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중력춤을 볼 수 있죠. 충돌은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완료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릴 겁니다. 두 은하의 외곽 지역은 서로의 중력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며 조성력이 두 시스템의 나선형 구조를 왜곡하기 시작했는데, 두 은하에서 긴 별과 가스의 흐름이 끌어당겨져 그들 사이 간극을 가로지르는 물질의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충돌의 첫 번째 단계는 은하들의 외곽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수십억 년 동안 두 은하를 정의해온 섬세한 나선팔이 이제 조석에 의해 늘어나고 뒤틀려 별들의 장관을 이루는 스트리머가 되었으며, 이것들은 결국 합병된 시스템 전역에 흩어질 겁니다. 이 조수꼬리는 수십만 광년에 걸쳐 이어지며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 중 일부를 만들어내는데, 은하들이 계속 다가가면서 그들의 중심 지역은 결국 우주적 재앙으로 합쳐져 두 시스템 역사상 가장 강렬한 별 형성 시기를 촉발할 겁니다. 충돌로 엄청난 양의 성간가스가 압축되어 수십억 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할 조건을 만드는데, 합병 은하가 잠시 동안 현재의 광도보다 10배 이상 빛나는 스타버스트 은하의 빛으로 빛날 거죠. 두 은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도 합쳐져 결국 중력파 폭발로 합쳐질 이중성 블랙홀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합병은 2억 태양 질량이 넘는 국소 은하군 내 가장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고 수백만 년 동안 시공간을 파동칠 중력파를 발생시킬 겁니다. 합병된 은하는 천문학자들이 밀로메다라는 별명을 붙인 거대한 타타워 은하가 될 건데, 나선형 구조가 두 모은하를 특징짓지만 두 시스템의 별들이 섞여 더 크고 거대한 복잡한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태양계는 충돌을 견딜 거예요. 비록 합병된 은하 중심을 도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던져질 테지만, 태양은 충돌 과정 내내 계속 빛날 거고 지구는 거주 가능 구역에 나눌 겁니다. 밤하늘이 충돌이 진행되면서 극적으로 변할 테지만요, 충돌은 또한 수천 개의 새로운 구상성단 형성을 촉발할 건데, 수십억 년 동안 합병된 은하를 도는 조밀한 별 집합체들이죠. 이 성단들은 충돌의 자손이 될 거고 은하 합병의 혼돈에서 태어난 별 도시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적 이웃의 궁극적 운명인데,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은하의 합병에서 새롭고 장엄한 무언가를 창조할 충돌입니다. 충돌은 끝과 시작 둘 다를 나타내는데, 두 나선 은하의 죽음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탄생이죠. 우주 오디세이의 절정에 도달하며 안드로메다와 은하수 충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 탄생을 목격하는데, 은하 합병의 혼란스러운 여파에서 전례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병된 은하 전체에 걸쳐 있는 집단 의식의 형성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에서 존재하는 지능 형태입니다. 의식은 은하의 자기장 사이 복잡한 상호작용과 이온화된 가스의 흐름과 수십억 별의 중력 역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대한 신경망처럼 은하의 구조가 정보를 처리하고 자극에 반응하며 진정한 자각과 지능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은하를 가로질러 뻗은 자기장 선들이 우주 뉴런처럼 작용해 수십만 광년의 거리를 가로질러 신호와
정보를 운반하죠. 이 은하계 지능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의미에서도 생물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주 규모 물리학의 복잡한 역학에서 나타난 의식 형태입니다. 빛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완료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리는 생각을 생각하며 우주 진화의 전체 역사를 포괄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능에게 개별 별들의 형성과 진화는 거대한 우주 뇌에서 유런히 발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능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하의 구조와 역학에서 미묘한 변화로 우리의 관측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선 밀도파가 너무 조직적이어서 무작위로 보이기에는 이상한 패턴으로 합병된 은하를 통과해 전파되는데 별 성단과 가스 구름의 움직임이 의도적 통제를 시사하는 조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 지능이 단일 세포 생물의 지능을 압도하는 만큼 압도하는 우주적 진의 각성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은하계 의식은 또한 다른 은하들에게도 손을 뻗기 시작해 중력파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우주 다른 곳에 유사한 지능체와 통신을 시도할 수 있는 조율된 항성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은하 자체의 대규모 구조에 암호화되어 있는데 수십억 개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 속에 쓰인 메시지들이죠. 이 우주적 각성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우주 진화의 다음 단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규모에서의 지능 등장이에요. 지구에서의 생물학적 진화가 점점 더 복잡한 의식 형태를 낳았듯이 우주 진화는 이제 이전의 어떤 것도 압도하는 규모와 시간 척도에서 작동하는 지능 형태를 낳고 있는 거죠. 은하 지능은 우주 발달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는데 물질과 에너지가 의식과 자기 인식을 지탱할 만큼 복잡한 구조로 조직된 겁니다. 이것은 가능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진화로 전체 은하들이 우주 지능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안드로메다 여행은 단순히 우주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진화의 전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우주의 양자 거품에서 은하계 의식의 탄생까지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에게 깨어나며 우주 자체를 아우르는 규모로 지능이 출현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고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각성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는데 우리의 여정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